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웹 3.0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지금 세션부터는 두 분의 대표님들을 모시고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체인 파트너스의 표철민 대표님 참석해 주셨고요. 슈퍼블럭의 김재은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 웹 3.0에 관련된 업계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스피커분들이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지금 라이브를 통해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갖고 괜찮으시면은 잠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저희 표철민 대표님부터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체인 파트너스의 표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슈퍼블럭 김재윤 대표고요. 그리고 저는 슈퍼블럭의 대표이자 유튜브 재윤TV의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사이퍼라고 하는 이제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 초대 회장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약간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거 질문부터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웹 3.0 이렇게 좀 부르고 있기는 한데 이 업계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항상 나오고 있어요. 이 방향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오래 계셨던 분야이시다 보니까 또 각각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0년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표님도 벌써 5년 이상 될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웹 3.0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김재현 대표님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2월 달에 덴버에 다녀왔는데 덴버 이더 덴버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분위기를 좀 봐보니까 네. 한국이랑 많이 분위기가 다른 게 방금 전에 인도라고 했었네. 네? 다녀오셨던 나라가 미국이요. 미국. 미국의 네네네. 콜로라도주에 있는 덴버에 벤더 다녀왔습니다. 사였고요. 네. 덴버에 이제 이더 덴버라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게 이더리움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데 거기에 있던 이제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지금 모인 사람들인데 다들 다오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다오를 하려고 하는지를 봤더니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게 글로벌리 지금 되게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10대, 20대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10대, 20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같이 하고 빌딩을 하고 수익을 나눠가지고 싶은데 글로벌리 그럴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이제 많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은 국가에 기속돼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를 고용하려면 뭐 비자 문제나 세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모였으니까 빠르게 다오를 만들어서 뭔가를 빌딩하고 빠르게 이제 뭐 헤어지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특이했던 것 중 하나는 문다오라고 해서 이제 달에 로켓을 보내자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켓을 같이 만드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빌딩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약간 회사의 형태도 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많이 빠르게 모여서 빠르게 빌딩하고 이제 헤어지는 형태의 약간 어떻게 보면 기기 이코노미 같은 형태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경제가 좀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다오에 대한 이슈를 가장 많이 보고 계시고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했었던 부분은 이제 빠르게 헤쳐 모여 같아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요즘 긱 워커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 그쪽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주셨습니다. 표 대표님께서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저는 뭐 웹 1.0부터 있었던 세대인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2006, 7년에 웹 2.0이 올 때 딱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뭐 모두가 막 인터넷이 변한다. 그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나서 이제 한동안 굉장히 조용하던 인터넷 업계가 모두가 막 들썩들썩하면서 창업을 많이 했었고 아마 뭐 대표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랬던 게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웹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게 웹 2.0 하면은 마케팅 텀이다. 그냥 웹은 분절적일 수 없다. 그냥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뿐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번에도 뭐 웹 3.0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되는 게 또 그런 어떤 비난도 뭐 일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래서 어떤 버전을 나누는 분절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인터넷이 어쨌든 뭐 이제 뭐 사실 너무나 요새 어떻게 보면 약간 진부한 클리셰처럼 나오는 이제 리드 온리에서 뭐 리드라이트가 웹 2.0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의 인터넷이 온다 뭐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저는 뭐 지금 대표님 다오 말씀하셨지만 진짜 주식회사 제도에 굉장히 그 좋은 대안 내지는 보완제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특정 국가의 회사를 만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만 그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뭐 일을 하고 그 주주로서 뭔가 이익을 나누고 이런 게 이제
줌아웃해서 글로벌 단위가 되면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크립토로 서로 보상을 받고 뭐 이제 내가 일하는 만큼 정확하게 측정해가지고 뭐 리워드를 얻고 이런 게 아무래도 기존의 주식회사 제도보다는 다오 같은 형태가 훨씬 더 편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그래서 발전하고 있는 어떤 웹의 양상에 그냥 그걸 모아서 그런 현상들을 모아서 아 이랬더니 이게 웹3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는 뭐 너무나 이건 명징하게 어떤 시대 정신이다. 시대 정신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종합해 보자라면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게 많이 나오고 있다로 현장감 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회사 얘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 없다 보니까 김지현 대표님의 경우에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슈퍼블록을 창업하셨다라고 제가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어떤 방식의 상용화를 이야기하는지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건 이제 블록체인 메인넷이고요. 메인넷 만들고 네, 계시고요. 메인넷을 만들고 있고 즉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2018년부터 플랫폼들을 쭉 봐보면 이제 다른 플랫폼들이 집중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많이 했던 거는 속도 문제에 집중을 해서 속도를 그렇죠.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속도를 높이려면 결국 노드 상에서 노드라고 하면 이제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컴퓨터를 의미를 하는데 노드 수를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높이려면은 트랜잭션이나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는 오버헤드를 줄여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노드 수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노드 수를 줄이다 보니까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빌리티 그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네. 거기에다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빨리 늘어나요. 그렇다 보니까 노드가 점점 더 중앙화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 보면 이제 블록체인이 원래 풀고자 했던 문제 이게 어떤 중앙 기관을 해제시켜서 탈중앙화된 형태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위에 되게 안전한 형태의 자산을 만들겠다라는 시도가 점점 이렇게 다시 무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제가 연구를 했던 거는 블록체인 스토리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드 용량을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블록체인을 만들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안전하고 안정한 블록체인을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메인넷 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렇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빠른 메인넷들과 연결을 통해 가지고 속도가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체인을 넘어가서 사용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어떻게 안정성이 만약에 더 높은 체인이 필요하다면 거기 가서 넘어가서 이제 뭘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크로스체인 기술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을 접목한 메인넷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경량화된 노드를 가지고 누구나 노드를 띄워가지고 블록체인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 위에서 일하는 비즈니스 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비즈니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상용화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되게 제가 말을 해버리면은 이게 뭔가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예상하는 건 이제 희망하는 건 올해 말 혹은 내년 올해 초 말 정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메인넷 이런 것들이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약간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런 네트워크를 큰 걸 만들고 있다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도로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고속도로를 만들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임 패터너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인데 그 NFT라는 게 요즘 워낙에 많습니다.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들도 많고요. 이렇다 보니까 뭐가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많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흥미롭게 본 게 NFT 통합 검색 엔진 스무디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거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는 그 요즘 하고 있는 핵심 사업은 체인저라고 네. 이제 크립토 유동성을 모아서 외환 시장이랑 연결하는 일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전 세계 그 법정화폐 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크립토 거래가 활발하니까 별로 걱정이 없는데 하루에 500억 이상 거래되는 비트코인과 거래되는 법정화폐가 6개밖에 없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170여 개 국가 또는 이제 전 세계 180종의 법정화폐가 있는데 네. 그걸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크립토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현재.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도 크립토를 취급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한 4년 전에 필리핀에서 라이센스를 땄더니 이제 그 필리핀에서 제일 큰 카지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니네가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중국인이랑 한국인이 게임을 하러 제일 많이 오는데 그 환치기를 쓰고 있다. 1년에 5만 불밖에 못 가지고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니네가 비트코인을 우리가 주면 그거를 필리핀 페소로 바꿔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는 뭐 당연히 해주겠다 했는데 네. 알아보니까 필리핀 현지에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있기는 한데 하루 거래량이 100만 불밖에 안 돼서 정말. 우리가 팔기 시작하면 시세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저희가 그때 미국에서 OTC 장외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한테 비트코인을 주면 미국에서 달러로 바꿔서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페소를 사서 줄게. 이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필리핀 현지에는 유동성이 없지만 네. 우리가 외환 시장을 끼고 삼각 환전을 하게 되면 풍부한 유동성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비단 필리핀 카지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자국 유동성이 부족한 모든 기업들의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저희는 크립토 시장에 지금 더군다나 웹3 시대가 되면서 1년 만에 7천 개의 크립토가 늘어났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점점 디지털 화폐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그러면 앞으로 이 수많은 180종의 법정 화폐와 약 2만 종의 크립토 사이의 환전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흩어진 유동성을 찾아서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까지 연결해 가지고 없는 유동성까지도 만들어 드리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매우 중요한 네네. 이제 이 업계에 남은 몇 가지 문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통한 이분이 이제 블록체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저는 크립토에서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 업계 이미 굉장히 성숙 시장이 돼서 그렇죠. 근데 이제 개 중에서 굉장히 버티컬한 문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그거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고요. 뭐 스무디 물어보셨지만 이제 그거는 저희가 여러 디지털 화폐를 환전해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은 펑저블 토큰만 있었는데 이제는 NFT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NFT도 똑같아요. NFT도 파편화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개 이상의 거래소가 존재해서 엄청 많죠. 이 유동성이 파편화돼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싹 모아서 지금 이 순간 어딘가 브라질 거래소에 더 좋은 상품에 좋은 가격이 올라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그리게이션해서 고객에게 단일 API로 제일 좋은 가격을 드리는 이제 그런 활동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걸 다 모으면 그냥 디지털 화폐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디지털 화폐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곳. 네. 자, 이제 웹 3.0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질문하실 게 있어서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에 있는 분들 손 들어주시면요 질문 간단하게 바꿔서 또 다음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두 가지. 네. 네, 대표님들이 하나씩 나눠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김재윤 대표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에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는 아직 마이너리티라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 때문이고 어떤 것들이 좀 해결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좀 궁금한 포인트고 다른 하나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미국도 보면 2.0에 있던 비즈니스에 있던 사람들이 3.0으로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투자들도 많아지고 BM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은 역시 좀 간단하게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먼저 괜찮으실까요? 제가 먼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 미국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기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쵸. 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잘 성공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한국은 너무 그 사기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기를 만약에 누군가 친다고 했을 때 미국은 사기를 당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한국은 사기 친 사람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뭔가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전을 되게 가로막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 뭐 하나 잘못하면 시작 도전에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선뜻 이렇게 도전을 많이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을 보면은 뭐 제가 미국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본 미국의 네네. 뷰에 따르면은 사기꾼이 몇 번씩 사기를 치잖아요. 그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사기꾼이 사기를 쳐도 그 사람이
제기를 계속 할 수 있어요. 뭔가 분위기 자체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사기를 치면 그냥 벌 받으면 되고 사회적으로 뭐 비난을 받거나 뭐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그건 피해자들과 풀 문제고 네, 이해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막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은 그런 게 좀 커서 사실 도전이 좀 어려운 게 문제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미국에 많이 가고 미국에 있는 어떤 문화를 이식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좀 도전에 대해서 좀 관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이 산업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될 건 맞는데 너무 그렇게 이제 어떤 시도에 대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매도하는 그런 일은 좀 저희가 분위기상 많이 지양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도전에 대해서는 관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었고요. 저 대표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뭐 옛날부터 이 우리나라 IT 업계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해외에 진출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였는데 정말 그 이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온 지 이제 5년 됐는데 그 5년 전이랑 지금이랑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는 정말 여기 슈퍼블록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의 오즈모시스나 뭐 NFT 뱅크나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해외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고 그 테라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거의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요새 이더리움 계열의 핫한 팬텀도 한국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나 많은 그 프로젝트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게 이미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크립토나 블록체인을 하면서 글로벌을 보지 않는 건 정말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특히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내수만 해왔는데 네네. 저는 뭐 죄악이라고도 표현해서 좀 그런데 아무튼 1세대 이제 1세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 뭐 거래소를 위시한 경우는 대체로 내수였고 근데 요즘 2세대 이제 뭐 이것도 제가 분절적으로 나누는 게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1, 2년 사이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들의 특징은 이제 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시작부터 글로벌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통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크립토 관련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 데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로 너무나 우리나라 IT를 다 통틀어서 이만한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글로벌이고 외국에서도 한국에서 뭐 팀이 나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결코 옛날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계급장 떼고 정말 실력 하나로 글로벌 승부를 볼 수 있는 업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 이제 지금 뭐 질문이지만 미국 가서도 할 수 있는 정말 그 시작점에서의 어떤 그 우리의 그 순위가 앞서 있는 분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직 그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 없음 뿐인 것 같아요. 네. 그 한계는 한국에서 뭐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많이 되는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예전부터 글로벌하지만 정말 지난 몇 년 사이에는 그냥 글로벌이란 말이 필요 없게 된 것 같아요. 특히 국내 시장이 워낙에 작으니까 처음부터 크게 보는 게 맞고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그 허들 자체가 낮아지고 근데 우리가 허들만 낮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인식도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좀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웹 3.0에 대한 이야기 사전 질문 들어온 것들 좀 이야기를 드리고 또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분들이 일상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웹 3.0이 보편화됐다라고 치고요. 보편화된다면 우리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걸까? 몇 가지 좀 사례가 있겠느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가능하실까요? 괜찮으시면 잠깐 쉬시는 동안에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웹 3.0이 보편화된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인터넷상에 어쨌든 돈을 만드는 기술이고 네네. 돈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의 세상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돈을 벌고 온라인에서 돈을 쓰기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에 뭐 게임에서 앵벌이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쌀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소비만 했던 얘기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인터넷상에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이제 갖게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돈을 벌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시작되고 있고
이미 얘기하는 뭐 게임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 그렇죠. 그런 곳에서 어떤 인형 가치들을 만들어내서 그 인형 가치들을 저장한 수단을 가지고 교환을 하고 그걸로부터 출발하는 인터넷상의 경제가 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오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생산 활동들은 계속 자동화될 거고 온라인 상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아질 거고 생산 활동이 많아져서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경제 활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받았네요. 오프라인에서 벌고 온라인을 썼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프라인은 좀 자동화로 가고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걸로 바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근간이 되는 게 역시 블록체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렇습니다. 네트워크가.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이 기본이겠죠. 인터넷이니까 네네. 공간적인 제약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웹이라는 결국에 글로벌이니까 공간에 대한 제약도 없다. 이렇게 바뀔 것 같다. 표 대표님은요? 사실 이제 김재현 대표님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체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한 변화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인터넷에서 돈을 번다 이 개념이, 그리고 심지어 글로벌하게 돈을 번다. 이제 국경 구분도 없어지고 내가 네. 하고 싶은 다오에 자유롭게 참여해서. 근데 그게 어떤 웹3가 보편화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이 크립토와 블록체인과 전반적인 이 IT 환경이 어떤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프로슈머 형태로 변하면 그냥 이 사회 구조와 함께 약간 저는 노동 환경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네. 그 요즘에 이제 저희도 요새 회사에서 다오 멤버라는 걸 뽑고 있는데 네. 막 너무 재밌는 게 뭐 공무원도 지원하시고 뭐 사실 가장 보수적일 것 같은 대기업이나 뭐 연구소나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지원서가 그 이력서랑 양식은 똑같은데 그 예전에 얼굴이 있던 자리에 NFT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름도 가짜고, 네. 그래서 막 제가 이걸 보다가 빵 터진 적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살다 이제 이력서를 검토하다 이제 캐릭터 얼굴을 보고 검토를 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재밌네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지원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네. 그리고 뭐 사실 뽑아 보면은 열심히 이제 하시겠죠. 더군다나 여기는 9 to 6로 보장된 직업이 아니라 내가 실제 일을 해야만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대단히 합리적인 경제예요. 이 다오 경제는. 네네. 얼마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런 게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진짜 실력 없는 사람은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든 내가 한번 입사하고 나면은 적당히 버티면 됐던 그런 직장이 아니라 이제는 있었죠. 정말 내가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어떤 밸류가 있는 인간이어야만 살아남는 그런 경쟁 체제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곳에 내가 경쟁력만 있다면 한 사람이 15군데 막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웹3가 보편화되면은 노동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그게 대표님 말씀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네. 네, 노동 환경이 변화가 될 수 있다. 사실 뭐 이거는 고민거리도 많고 우리가 토의를 한번 진지하게 해봐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이 좀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NFT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20분 정도 압축 설명을 드렸었을 때에도 NFT 이야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NFT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 표 대표님한테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또 스무디 얘기도 우리가 했었으니까요. NFT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몰라서 질문하신 건 아닐 거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NFT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아마 묻는 질문이시겠죠? 글쎄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회의감을 갖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투기나 거품의 관점에서도 보이겠죠. 요즘에 뭐 컬렉션들이 만들기 쉬운 컬렉션이 쏟아지면서 그냥 뭐 소위 자전거래로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 양상만 보면은 대단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어떤 부동산을 유동화하거나 그림을 유동화하거나 그래서 그동안 그림 한 점 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조각 투자로 뭔가 이른바 경제 민주화 같은 걸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는 대안으로 또 보이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아직은 이거를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장 너무 초기다 맞아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래서 막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근데 저는 되게 재미있는 면을 많이 봐요. 하다못해 이력서에 자기 푸사로도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NFT는. 그래서 뭐 앞으로 지금 이 인류가 NFT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지 불과 1, 2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재미있게 실험 중이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있는 분야는 요새 NFT 유동화를 통한 이제 토크나이즈를 또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디파이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그림 같은 것들이 NFT로 오고 그 간송 그림이 NFT로 왔다고 치면은 그 NFT가 다시 유동화돼서 어떤 디파이에서의 담보 자산으로 잡히고 이걸 이용해서 다시 크립토를 빌릴 수 있게 되고 막 네네.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진짜로 자산 유동화가 되는 거죠. 디지털 자산이 다시 현금성 자산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가봐야 2, 3년 뒤에 가봐야 NFT의 가치가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올라가겠죠. 딱 지금 현상만 놓고 보면 투기인데 영원히 투기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은 항상 봐왔었던 것 같아요. 이게 투기냐 아니냐의 영향이 있고 특히 NFT 같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토커나이저로 얘기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요즘에 법적인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생각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밌게도 혹시 NFT에 대해서 네. 우리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NFT가 사실 암호화폐랑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네, 봤을 크게 때는. 다르진 않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특징은 이게 분절해서 팔 수가 없다라는 점이 특징이니까 일종의 뭐 아파트나 부동산 같은 거 거래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은 작은데 가격은 높은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NFT를 활용하는 사례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는 PFP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그쵸. 프로파일 사진에 네. 이제 NFT를 걸어 놓는 거 그렇게 본인의 어떤 재력이라던가 이런 걸 좀 과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커뮤니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 작년에 뉴욕에서 열렸던 NFT 행사에서 BAYC라고 하는 NFT가 이제 요트를 빌려가지고 네. 선상 파티를 열었어요. 그때 이제 BAYC 홀더와 그 홀더가 초대하는 이제 지인 한 명만 데려올 수 있는 그런 파티였는데 그런데 이제 데려가게 되면 본인이 이제 이런 데 들어올 수 있다는 어떤 이너 서클에 속한다는 그런 그쵸, 소속감을 줄 멤버십 수가 같은 있잖아요. 거죠. 네. 일종의 그런 게 있고 이번에도 덴버에서도 이제 BAYC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끼리 모이는 행사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한국인이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런 커뮤니티 들어가려면 되게 좀 어려운데 사실 저도 좀 어려운데 NFT가 있으면은 그냥 그거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한 2, 3억짜리 NFT를 갖고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렇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냥 만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활용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NFT를 티켓이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점점 그쪽으로 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다음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웹 3.0에 대해서 뭐 회의론적이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바로 전 세션에서도 제가 앨런 머스크라든지 잭도시의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었는데 결국에 보면 이게 홍보 수단에 불과하냐라는 얘기도 있고 특히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VC 자본에 좀 잠식되는 것들, 그 중앙 집권을 결국에는 이게 탈중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다오도 중앙 집권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투표권이라고 하는 게 NFT를 많이 보유를 했거나 토큰을 많이 보유했던 사람들한테 발언이 더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 또 웹 1센터부터 쭉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표 대표님의 의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사실 저거는 이제 양쪽 다 얘기가 되게 논리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죠.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 트윗, 뭐 잭도시 트윗을 보면 이제 그게 어쨌든 중앙화돼서 결코 이게 뭐 웹3가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VC들이 결국 또 먹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그러지만 VC들 크립토 VC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장기간 레비뉴를 내기 힘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에 돈을 넣을 사람은 없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사실 뭐 우리가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걸 만든다 제가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이더리움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누가 사실 그거를 논리적으로 믿고 투자를 하겠어요? 그럼요. 그나마 크립토 VC들이니까 거기다가 토큰을 사고 미래를 믿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그런 분들의 투자 덕분에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디파이도 생기고 NFT도 생기고 하면서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양쪽 의견이 다 맞고 이건 단지 그냥 철학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철학의 차이다. 근데 사실 모두가 바라는 대로 정말 탈중앙화된
1인 1주권 시대에 그런 프로토콜이 있을 수 있나? 사실 그거는 아쉽게도 뭐 대표님도 이제 메인넷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뭐 이제 옛날에 이오스라는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을 네. 이겨보겠다고 막 열심히 할 때 이제 그 거버넌스에도 참여하고 했었는데 절대 그 완벽한 거버넌스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쵸. 다 이 어떤 뭐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속도를 선택하는 순간 탈중앙성을 일부 포기해야 되고 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냥 그거는 단지 이 블록체인이 뭐를 택하는가 철학의 차이인 거지. 그러면 그 블록체인이 택한 철학을 쫓아가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네네. 내가 탈중앙을 좋아하면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가스비를 높더라도 어쩔 수 없이 쟤를 써야죠. 근데 내가 조금 탈중앙을 포기하고 속도를 좋겠다고 하면 난 클레이튼을 쓰든지 솔라나를 쓰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무슨 무기 밀매를 하겠다. 그런 위험한 네. D앱을 만들면은 그거를 클레이튼 위에서 만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또 내 서비스에 한목적적인 프로토콜 선택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저런 질문에 대한 거는 이제 영원히 답은 없다. 근데 싸우면서 발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계속 역사상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하셨던 무기 같은 경우는 요즘 우크라이나 다오가 그런 형태가 좀 있긴 했었죠. 네. 자, 저희 또 현장에서 질문 한번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계시니까 바로 또 손 번쩍 들으신 분이 계셔갖고 괜찮으면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웹 3.0 얘기 나오면서 뭐 메타버스 얘기도 이제 많이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이 그 VR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의 메타버스가 이 웹 3.0의 필요 조건인가? 저는 웹 메타버스 지금 요즘 막 다 막 가상현실로 이제 막 이 구현되고 이러는 거 보면 되게 좀 비효율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생각 또는 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네. 요즘 아까 NFT 얘기도 나왔지만 웹 3.0 하면 메타버스 NFT 이렇게 연결돼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그 강사님이 웹 3.0를 정의하시면서 일기 쓰기 소유 이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네네. 이해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거를 이해할 때는 메타버스를 또 이제 같이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메타버스를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지 이게 계속 그리고 갈 개념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메타버스하고 웹 3.0의 연결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들으면 될까요? 네, 두 개에 대한 것들.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이건?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네. 웹 3.0이랑 메타버스에 대한 연결점 같이 가는 거냐는 질문이 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같이 갈 수도 있고, 근데 필요 조건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블록체인 기술이 구현하는 건 인터넷상에 돈을 만드는 거고,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생산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 안에서 인형생성물들을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블록체인을 쓰는 거지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상에서 우리가 어떤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충분히 블록체인이 많이 쓰이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면은 뭐 따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요즘 사람들이 거의 모든 것에 메타버스랑 블록체인을 붙이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메타버스나 그런 공간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인형생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형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물론 제 생각도 지금 생각은 그렇지만 바뀔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고 이제 그게 가능하다면 블록체인을 접목할 수 있는 것 같고 불가능하다면은 그냥 정말 그 순간을 즐기고 마는 게임이다라고 한다면은 자산이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 충분의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잘 생각하셔서 설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 충분한 관계는 아닌 것 같다. 대표님께서 동의하시는 의견인가요? 또 다른 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사실 저는 그 요새 참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대기업들이 신년에 그렇게 메타버스 안에서 신년회를 했다. 그걸 꼭 많이 하죠. 보도 자료를 또 써서. 네. 근데 그런 게 정말 이 아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VR 형태의 어떤 메타버스가 과연 웹3의 어떤 필요 조건이야.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오버서플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로 메타버스를 쓰는 10대들은 그냥 트위터 안에서도 충분히 재밌게 자기들끼리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메타버스를 쓰는 사람은 없대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다 40, 50대들이 무슨 모여가지고 메타버스 하면 꼭 그렇게 3D 캐릭터가
무슨 3D 공간에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정작 10대들은 그러고 놀지 않는데 그냥 그야말로 오버서플라이. 그러니까 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3D 공간에 모여서 신년회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젊은 애들이 그러고 노는 줄 알고. 하지만 대표님 잉여 자산 말씀하셨는데 그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에 모여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모여서 놀려고 하는 뭐 트위터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롤플레잉 게임을 하고 요즘에 10대들이 그러고 노는데 그러면 충분히 그 안에서 게임하라고 만드는 트위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치를 창조한 거잖아요. 이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그러면은 그 매체가 허접하다 하더라도 매체가 텍스트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충분히 가치를 심지어 서플라이어가 만든 가치 이상의 가치를 유저가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메타버스인 거지 어떤 형식이죠. 이 3D, VR 이런 건 딱 형식이고 내용이 중요한데 그렇죠.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맨날 요새 웹3 메타버스를 붙여야 주가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막 인재 개발을 시작하고 근데 사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그런 요즘 나온 메타버스들 들어가 보면 유저가 없고 직원들만 돌아다니잖아요. 그냥 너 가서 그거 써 했던 그냥 그 팀 만든 팀만 돌아다니고 그 메타버스에. 그러니까 이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너무 크다. 지금 우린 특히 외국에서 메타버스 이렇게 뜨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비정상적으로 작년에 메타버스를 붙여야만 코스닥 주가가 오르면서 더 난리가 났던 거지. 실제로 뭐 외국 나가 보면 요즘에 뭐 메타버스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웹3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절대 저는 필요 조건 아니고 그런 VR 형태 이거 모두 다 사족이다. 핵심은 내용이지. 이 안에서 뭘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나머지는 다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마 해결되시지 않나 싶기는 하고요. 네,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이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상 하나로 정의를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VR뿐만 아니라 제페토부터 시작해서 다들 연구하거나 찾아가는 과정에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제 핵심은 그거였어요. 가치에 대한 것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또 질문 하나가 조금 두 대표님한테 들어온 게 있어갖고 좀 보겠습니다. 그 블록체인 전문 VC 해시드를 필두로 해서 웹 3.0 간편 로그인 스타트업 램퍼에 투자했던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일단 본인들이 소속돼 있는 회사는 제외하시고서 두 분께서 각각 나도 요즘에는 이쪽 서비스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웹 3.0 서비스가 있다라면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 대표님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표가 되고 나서는 사실 시장을 많이 못 보고 있긴 한데요. 네네. 웹3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좀 상용화되긴 좀 어려운 게 좀 제도에 많이 막혀 있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전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상품 같은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투자 상품 네. 네. 그 중에서 제가 그래도 주목할 만한 건 아무래도 메인넷 회사다 보니까 메인넷들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 요즘에 코스모스 생태계 쪽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코스모스 SDK를 활용한 여러 메인넷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코스모스 쪽에서는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모시스 같은 이제 메인넷은 이제 덱스지만 타중앙화 거래소지만 그 메인넷을 뜯어 고쳐가지고 만든 거래소예요. 그래서 그 단일한 서비스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메인넷이었죠. 네. 근데 코스모스에 이제 와즘이라고 하는 코즈와즘이라고 하는 그 가상 머신을 이식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주노라고 하는 메인넷이 나왔습니다. 주노가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VM을 가지고 있는 메인넷으로 이제 처음 등장을 하였고 이브모스라고 해서 EVM 즉 이더리움에 있는 가상 머신을 또 이제 가지고 온 또 메인넷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생태계가 지금 되게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 생태계 자체에 좀 이제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메인넷 쪽에 계시니까 그쪽을 제일 주목해서 좀 보고 계시고요. 표 대표님께는 어떠세요? 요즘에 좀 흥미롭게 보시고 있는 웹 3.0 서비스도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은 떠난 지 좀 돼서 네. 요즘에 이제 크립토 위주로 보고 있으니까 이제 기관 크립토 금융 쪽에서는 파이어블락스라는 회사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는 그 원래부터 있기는 했는데 이제 MPC 기술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기네가 지금 원래 이 기관들이 사용하던 지갑 중에 빗고가 옛날부터 되게 유명했는데 빗고보다 한 90%까지 저렴하게 가스비를 아낄 수 있는 지갑을 개발해서 좋대요. 지금 2년밖에 안 된 회사인데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기관이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2 트릴리언 달러 전송을 이뤘거든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회사가 나온 지. 그래서 그
최근에 10조 밸류를 넘겼고, 그래서 가장 핫한 저희 크립토 기관 크립토 금융계의 가장 핫한 회사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 빗고 같이 전통적인 그 수탁 인프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은행들이 한다고 그러는 수탁 인프라도 다 하나같이 이제 수탁형 지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탁형 지갑. 커스터디형 지갑인데 네. 이 파이어블락스는 논 커스터디 지갑이에요. 그래서 각 업체 고객 하나하나마다 온체인 지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런구나. 보니까 디파이를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지갑이 한 곳으로 모이면은 이 계정을 발라가지고 디파이를 쓸 수가 없지만 그렇죠. 각각의 다 지갑이 비수탁형이니까 그 기업마다 그냥 디파이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혁신적이어서 네.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스티튜셔널 디파이, 퍼미션드 디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KYC를 동반한 디파이거든요. 그동안 디파이는 아무나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개인이랑 돈이 섞이는 게 부담스러웠던 기업들이 디파이 쪽에 돈을 못 넣었는데 네네. 이제 KYC도 되고 자기들끼리 기관들끼리 전용으로 사용하는 디파이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얘네 돈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5년 안에 뭐 100조 달러 시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1조 달러 시장. 그래서 지금 나온 그 디파이와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큰 시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 퍼미션드 디파이가. 네. 근데 이 파이어블락스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예요. 그래서 최근에 디파이 쪽에 에이브랑 제휴해서 에이브 아크라는 제품을 같이 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그 글로벌 회사 중에 하나로 뽑고 싶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 메모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웹 3.0 계속 이야기 좀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1.0에서 2.0으로 넘어가면서 또 한 가지가 뭐 항상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프라이버시랑 보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를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지켜줄 것이냐고 보안에 대한 이슈들. 그것 때문에 잠깐 앞에 설명드릴 때 저희가 브레이브 넷이라든지 브레이브 브라우저라든지 그런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웹 3.0 시대에도 문제점들을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지금 대표님께 메인넷 개발 중이시니까 김지세 대표님께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웹 3.0 시대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사실 웹 3.0이 지금 웹 이제 2.0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결하고 있는 3.0의 상황이다. 문제들을 또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네네. 근데 3.0이 정말 이상적인 3.0이 된다면 이제 문제가 많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생각한 이상적인 웹3를 구현하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메인넷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노드 용량이 너무 크고 이제 누구나 돌릴 수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 블록체인은 블록체인대로 존재를 하고 일반 유저들은 블록체인 직접 이제 통신하지 못하고 중간에 미들웨어들을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인퓨라나 알케미 같은 플로드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인터페이스 웹 인터페이스라 가지고 웹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받아온다든지 그리고 트랜잭션을 보낼 때도 이제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메타마스크가 인퓨라 연결이 되고 인퓨라가 블록체인에 전송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중간에 이게 레이어가 하나 추가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웹3의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가까운 예시로는 올 2월에 오픈세이가 피싱 사이트에 대한 공격을 당해가지고 NFT들을 탈취당했었죠. 네네. 그게 블록체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픈세이가 중앙화된 형태의 서버를 쓰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결국 웹2에서의 문제가 웹3에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재작년 한 3년 전에는 인퓨라가 노드 업데이트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더리움 업데이트가 됐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인퓨라를 쓰는 모든 유저들을 이제 블록체인 쓰지 못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더구나 웹 인터페이스 쓰다 보니까 유저가 사실 치팅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보여주는 그런 이제 값이 실제 값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이제 크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실 앞으로 이게 점점 우리 삶에서 좀 널리 쓰이려면 이런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여전히 속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분의 와닿았었던 건 역시 그 웹 2.0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웹 3.0으로 갔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웹 3.0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예상하는 게 약간은 좀 어렵다. 속도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셨던 것들이 있고, 또 탈중앙화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자체는 탈중앙화로 이야기하지만 거래소는 또 중앙화돼 있다 보니까 계속 나왔던 이슈거든요. 3.0이 제대로 정착된다라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또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질문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손 들어 주시게 되면은 바로 마이크 넘겨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 좀 생각 중이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다음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죠. 표 대표님, 저희 이데일리에서 인터뷰하셨던 내용이 있었어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었는데 이 다오형 채용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다오도 지금 와닿지 않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거 다오형 채용이 도대체 뭐지? 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한 줄로 올라온 기사가 있습니다. 체인 파트너스의 그래서 체인 파트너스의 다오는 뭐냐? 이런 질문이 와서 이거 좀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건 이제 예전부터 제가 그냥 고민이었던 게 왜 9 to 6를 일을 해야 하지? 그냥 일하는 방식에 대한 였어요. 것들. 왜냐면 우리가 진짜로 회사에 9시간 붙어 있는다고 9시간 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어떤 특정 포지션에 대해서는 어떤 그분이랑 합의가 있다면 어떤 그 근로자랑 그러면 그냥 차라리 이분은 원래 받는 거에 더 많은 거를 버시고 두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했어요. 옛날부터. 근데 획기적이네요. 그러려면은 셋이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랑 저쪽 회사랑 이분이랑 셋이서 합의가 돼야지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사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되게 커뮤니케이션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항상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저희는 블록체인 업계에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거든요. 그냥 다오에서 일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저도 지금 회사를 하기 전에 예전에 다른 다오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도 보면은 제가 한국 컨트리 매니저로 이 해외 디파이 서비스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 그 일종의 투잡이었던 거죠. 체인 파트너스를 하면서 투잡이었는데 제가 그 일을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 나왔거든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슬랙으로 일을 하는데 막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막 얘네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다섯 시간 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못하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그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에이브거든요. 디파이 쪽에.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서 와 이게 5년 전에도 쟤네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지금 몇십 주짜리 회사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게 온라인으로 일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조직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러면은 굳이 9 to 6로 일하지 말고 모여서 일하지 말고 그냥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하려는 이 체인저라는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을 자유롭게 모아서 온라인으로 일을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지금 체인 CP 다오라는 거고요. 아직은 이제 준비 중이라서 저희도 운영을 해보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왔었던 이야기가 뭐였었냐면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매달 말에 본인이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정리해서 보상을 청구하면 체인 파트너스 측에서 이를 검토해 급여를 지급한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예상해 보면 이렇게 사전에 일의 범주 우리 뭐 KPI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이거를 달성했을 때 페이를 지급한다는 말로도 해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다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프리랜서들한테 기한을 정해주고 이때까지 끝내라라고 일을 맡기는 거하고 차이점을 본다면 어떤 게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다오를 처음에 조직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이 많은 분들과 이렇게 후불 청구 방식으로 가면은 너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지금은 그냥 원래는 CP HQ가 있고 CP 다오가 있고 이걸 나눴다가 지금은 그냥 하나의 조직으로 합치고 그냥 풀타임 멤버가 있고 이제 다오 멤버가 있고 이렇게 한 회사 안에 여러 고용의 형태가 공존하는 걸로 지금은 바꾸어가고 있고요. 재밌네요.
이제 근데 재미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채용의 과정도 뭐 굉장히 익명으로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NFT로 프로필을 만들었다 그런 거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학교 이런 건 당연히 땡땡 대학교 이렇게 숨기셔도 전혀 뭐 네. 무관하고 근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오로지 그 약속한 서비스만 제공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좀 더 쿨해질 수 있다면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고용 형태가.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쿨해지지 못하고 만약에 나는 이거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왜 이거밖에 보상이 없지? 이제 뭔가 이게 서로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그렇죠. 힘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특히 다오 멤버들은 미리 입사 전에 정확하게 그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본업이 다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희망 급여도 저희가 그래서 서베이로 다 직접 신청을 받았어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쓸 수 있는지를 직접 적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고 싶으신지 어떤 형태 크립토로 원한다, 그다음에 원화로 원한다. 크립토로도 뭐 계약의 형태라든지 모든 것들을 직접 선호하시는 대로 선택하시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람을 뽑는 게 우리 그냥 인사 프로세스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기 좀 다오형 채용이라는 게 들어가시게 된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지원서를 내고 지원서를 낼 때는 별다른 양식이라는 이런 것들 없이 자유롭게 좀 받으셨다겠네요. 뭐 그분들을 솔직히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NFT를 보고 제안을 했더니 본인 이름도 속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검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채용 절차 중에서 아니 그게 검증이 중요하잖아요. 속인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그거 보장돼 있는 거고요. 지원할 때 익명으로 지원하고 자, 익명 지원할 수 네 있으니까. 그거는 완전히 보장돼 있고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익명으로 일하는 거를 100% 보장하고 있고 일을 할 때도 익명으로. 네. 네. 왜냐하면 뭐 공무원시면은 사실 네.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보통 우리 생각에는 본인은 외부의 익명이라도 회사하고는 계약이니까 본인이 누군지는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익명으로 그거조차도 그래서 저희가 뭐 물론 이거는 이제 법률 검토를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그 이제 좀 그 형태는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네. 일단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익명성은 최대한 지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회적 실험이나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저희는 정말 일을 잘하게 하려고 지금 이 회사가 일이 잘 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네. 그냥 그 과정인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그 저희가 풀타임으로 모시는 것보다 이제 요런 식으로 섞어서 모셔서 일을 하는 게 뭐 결과적으로 더 성과가 낫더라 하는 이제 그런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 일을 잘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이번에 이 프로젝트가 끝내시게 되면은 정말 사회적인 하나의 실험으로 좀 남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실험으로만 남으면 안 되고 성공풀도 남아야죠.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좀 그렇죠. 블록체인 업계에서 해야지 누가 다른 데서 데서는 못하죠. 아직 시작 안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질러본 네. 거죠. 아마 또 김대훈 대표에게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또 채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성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자분들도 계속 이런 쪽을 들으시다 보니까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개발자가 되기 위한 분이신 것 같아요. 웹 3.0 시대의 이 분야에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데 이 준비라는 게 마음의 준비도 있고 기술적인 준비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좀 애매한 내용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웹3라는 분야가 크게 네. 세 섹터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이고요. 어플리케이션 쪽, 네, 하나가 인프라 쪽이고 인프라 쪽, 하나가 이제 완전 블록체인 코어 쪽인 것 같은데요. 코어 쪽. 네. 코어는 메인넷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인프라나 코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존의 시스템을 개발하시던 분들이 쉽게 온보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인프라 쪽은 기존에 하시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쿠버네티스 같은 툴을 이용해서 도커랑 네. 이런 걸로 이제 가상화된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고 스케일업, 스케일 다운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부분, 이라든지 혹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부분. 이건 이제 AI를 쓴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큰 데이터를 다루면서 큰 데이터를 인덱싱하고 네 그리고 처리하는 부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제 뭐 준비할 건 딱히 없어 보이긴 해요. 물론 컨텍스트는 알아야 되지만 네네. 그리고 이제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온보딩은 쉽지만 사실 좀 더 컨텍스트를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긴 해서
이거를 뭔가 혼자 스스로 준비하는 거 좀 어렵고요. 사실 저런 걸 하는 기업이나 다오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가장 쉬운 건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의 웹 환경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만 더 붙이면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컨텍스트는 필요하지만 여기가 조금 더 쉬운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컨트랙트를 어떻게 하면 잘 짤 수 있는가, 네. 어떻게 하면은 보안적으로 좀 안전한 컨텐츠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보안이 되게 중요한 게, 이건 돈을 다루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취약점이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하려면은 결국 이 커뮤니티나 이 회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저렇게 물어보시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디사이퍼로 들어가라. 그 디사이퍼 같은 커뮤니티에 우선 들어가야 그 컨텍스트를 배울 수 있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다른 데를 가게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만 추천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어떤 회사 같은 데 들어가시는 게 되게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사실 뭔가 배울 수 있는 컨텐츠가 너무 적거든요. 그렇죠. 제가 유튜브를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하는 노력은 되게 역부족이고, 사실 책 같은 경우도 기술을 다루는 서적은 많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하시려면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가시거나 회사에 가시거나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아, 되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요즘에는 저도 흔하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검색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미점령의 방식이라면은 뭐 구글에서 구글링하면 나오고 유튜브 보면 다 있겠지 하지만 그쪽엔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런 정보들이 지금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커뮤니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개방적이시잖아요. 질문하면 다, 물론 격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답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디사이퍼 쪽에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좋고, 그리고 제일 먼저 얘기하셨던 것 중엔 어플리케이션 쪽, 이쪽에 제일 먼저 시작하시 괜찮다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오에 대한 얘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주식회사에 대한 얘기하고 다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겹쳐서 나오다 보니까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다오하고 주식회사 제도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야, 이게 전망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없기는 합니다. 근데 다오를 또 직접 하고 계시고 회사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표 대표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저는 불편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편한 것밖에 없다. 저게 네. 공존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 제도가 없어질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 저희만 해도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저희 회사에 주주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또 토큰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토큰의 밸류를 일종의 주식이 나눠진 느낌? 그래서 주주들의 지분율과 토큰의 지분율이 또 다르고,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자가 옛날에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2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뭐 많은 회사에서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다오는 세금을 안 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계속 그러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 이 토큰 홀더와 주주가 그 문제가 당분간 과도기, 뭐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으나 과도기에는 항상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 앞으로 제가 다시 창업을 한다면 네. 아예, 물론 이게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이제 아예 다오로 가는 게 어떨까? 아, 처음부터.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회사로 시작했으니까 뒤늦게 다오가 나와서 둘이 공존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하나로 이해관계 온라인 시킬 수만 있다면 다오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문제는 세금이겠죠. 이제 세금 문제. 4대 보험을 멤버들에게 줄 수 있는가? 뭐 그렇죠. 그런 법인세나 이제 이런. 근데 만약에 지금 와이오밍이나 몇 개 주에서는 이제 다오를 합법화하고 있잖아요. 실험에 그럼 아마 실제로 세금도 이제 낼 수 있는 환경이 될 거고, 뭐 고용을 다오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리스딕션이 생기겠죠. 그런 날이 오면 주식회사를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토큰 상장을 시키면 그게 네. 곧 제가 코스닥 상장시키는 것보다 쉬우니까. 상호 보완적인 발전에 대한 거 우리가 좀 얘기했었지만 아무래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많고요.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이 지금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이게요. 가보지 않은 길이고 가고 있고 여러 실험이 되고 있다는 것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좀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라이브를 통해 들으시는 분들께서 왜 3.0에 종사 중이신 동료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을 위해서
한 마디씩 좀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 김재훈 대표님께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이 씬에 있으면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씬에 있어도 좀 힘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되게 도전적인 일들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2018년부터 표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 윈터를 쭉 버텨온 약간 전우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끼리는 그때부터 해왔던 사람들끼리는 뭔가 이제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뭔가 이제 그런 게 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제가 꿈꾸는 미래는 웹3로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여정에 있어서 같이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저희가 같이 있으면 이제 뭉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테니까 네네. 네, 많이 저희가 커뮤니티를 많이 이뤄가지고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회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크립토에 관심을 또 이제 갖게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네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되게 초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래서 초기다. 네, 뭐 NFT도 사실 얼마 안 된 또 새로운 트렌드고 앞으로 계속 다오도 그렇고 뭐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설사 코인 가격이 좀 빠져서 다시 또 베어 마켓이 온다 하더라도 뭐 이 산업이나 이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사실 계속 좀 있는 게 네. 모두에게 되게 좀 좋은 미래를 좀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이 이제 기회이고 시작점이니까요. 좋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내자고 외쳤습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간 IT 플러스였습니다. 바로 내일 여기 드림 플러스에서 진행하는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에서 메타버스 속에 생각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다룬다라고 합니다. 이벤터스를 통해서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벤터스를 통해서 지금 또 바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면서 끝낼까요? 감사합니다.